사실 지금 주식도 부동산도 시장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게다가 제가 지금 노후가 코앞인 것도 아니라서 시장이 좀 좋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재테크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재테크하기 좋은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재테크하기 좋은 시기는 따로 없고요. 내가 지금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지금 바로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소위 말해서 하락장이라고 불리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사실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 물건을 상승장 때처럼 뭐 급하게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상승장 때 투자 시작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많이 다들 돈이 물려 있어요. 꼭지에 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지방의 아파트 뭐 아니면 갭 투자 이런 거 잘못하신 분들 보면 다 역전세 나거나 아니면은 뭐 깡통전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투자하려면은 상승장 때 했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어떻냐면은 공부를 안 해도 사기만 하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자체가 어떠냐면은 소위 말해서 계집이라도 사라. 어떤 집이라도 사면 다 오르니까 일단 사고 봐라. 약간 이런 묻지마 투자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충분히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항상 대중하고 좀 반대로 해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 지금 이 시기에 작년에도 한 5건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만 되면은 시장이라는 건 항상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또 시장 사이클 흐름을 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수익은 그때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저는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 하려면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해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식, 부동산, 뭐 부업 이렇게 재테크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인데 초보일수록 뭐를 골라야 되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데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법별로 맞는 성향들이 좀 있을까요? 확실히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주식으로 제가 안 하게 됐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매일 그래프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성이 좀 좋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또 소액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장점인데 저도 모르게 아침마다 이 주식 그래프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놓고 계속 기다리고 올라갈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런 성향이 저는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런 걸 잘 견딜 수 있는 성향이다. 그럼 주식을 해도 잘 맞는데 저는 어쨌든 그 성향이 잘 맞지 않아서 부동산 선택을 했고 부동산은 어쨌든 좋은 게 뭐냐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을 비교하면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사실 많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안 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도 하고 대출을 받는 게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출에 대한 그래서 선입견을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면은 잘 깨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우리가 항상 이제 나쁜 대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피스텔을 예전에 투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2천 정도 대출을 이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월세가 60만 원씩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40만 원씩.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걸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제 물건을 사주시는 분이 대출을 이제 갚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출을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세차익도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대출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 안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산을 불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면은 훨씬 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을 결국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동산으로 가장 수익이 높았던 사례도 좀 궁금해요. 보통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좀 수익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신탁공매라고 해서 그 신탁사에서 이제 공매라는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강동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였는데 그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거의 90% 대출이 나왔고 실투자금은 한 5,5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3억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봤었고 뭐 지금도 그런 투자가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 3,200만 원 정도 실투자금 들어가서 그거는 진짜 1년도 안 갔어요. 한 3, 4개월 만에 세전 4,700 단기로 수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한 100% 밑으로는 안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또 단기로 그거를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좀 저는 투자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투자를 이제 여러 건 했었고, 이제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사를 보통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저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사례도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 수강생 사례도 많이 얘기를 해요. 가장 최신 사례가 이제 지난달에 투자금이 2,200만 원.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달 만에 4천만 원 넘게 버신 분이 있어요. 원금 제하고요? 네, 원금 제하고 4천만 원 버신 분이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저렴하게 샀거든요. 네. 네, 저렴하게 샀고 또 마침 그게 재개발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뛰는 게 아니에요. 몇 천씩 올라요. 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되게 잘 사기도 했고 그 타이밍에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2천만 원 투자해가 4천만 원 번 거니까 수익률이 200%가 난 거잖아요. 네. 그게 불과 지난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사례도 있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세 분이 이제 매도를 하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냐, 막 1억 이상 들어갔냐 이런 게 아니라 한 뭐 대부분 3천만 원에 4천만 원 정도 사이. 그래서 수익률도 대부분 한 100% 이상. 예를 들어 3천만 원 들어갔다. 그 3천만 원의 수익은 무조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능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도 거래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체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지역을 잘 찾으면은 대부분 요즘엔 서울의 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중심부는 좀 비싸고요. 외곽 지역들이 그런 물건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관악구라든지 금천구, 뭐 강북구 이런 곳들을 잘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물건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이제 원하는 조건의 물건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조건에 맞는 물건을 샀을 때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손해보신 분들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투자금 대비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시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했구나. 그럼 내가 일단 이 지역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원칙이 어쨌든 시세보다 저렴한 걸 사야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항상 그 리스크를 동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장 최근에 부동산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가가 지금 이제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지면서 전세를 예전에는 뭐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밖에 전세를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 가입도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대인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게 역전세.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전세가 뭐 1억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새로 맞추려고 하니까 7, 8천밖에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걸 이제 한두 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지금 계속 시중에 나오고 있거든요.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임차인이 이제 뭘 신청하냐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런 물건들은 이제 거의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거래한 것도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런 물건들을 시세보다 한 몇천 원 정도 싸게 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세를 맞추니까 실질적으로 제 돈이 거의 안 묶이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긴 하는데 충분히 지금은 그런 패턴을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물론 이제 리스크는 당연히 있겠죠. 전세가 안 맞춰지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보통 전세를 맞추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겠다. 왜냐면 이제 매도인은 이걸 빨리 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이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세를 맞추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대한 그 리스크는 줄이며 투자할 수 있고 만약 나는 그것도 좀 무섭다 그러면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세가 좀 맞춰진 물건을 사가지고 대신에 오래 가져갈 게 아니라 단기로 매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그나마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해지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잣돈 7천만 원을 모았어요. 지방에 2채를 할 수도 있고 서울에 1채를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 만약에 부세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서울의 한 채 투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내가 서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 투자를 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서울에 있는 주택이나 그런 부동산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아까도 제가 사례 소개해드린 게 대부분 3,4천 가지고 서울에 있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를 매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천만 원이면 사실 두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서울에 잘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요? 아파트도 찾아보면은 있어요. 아파트도 잘 찾아보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서울에 1억짜리 아파트는 없지만 아직도 서울에 돈 되는 1억대의 빌라는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아파트 투자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은 저는 빌라로 오히려 좀 수익을 좀 벌고 어느 정도 자금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뭐 청약에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사신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빌라가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무섭긴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 많은 분들이 보면은 빌라 투자를 왜 무서워하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 빌라에 대한 선입견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빌라에 살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빌라에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고 빌라 투자했다가 예전에 그런 막 사례들 같은 게 예전에 뉴스 기사 같은 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빌라 나중에 하면 안 팔린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도 아무 빌라나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재가 있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빌라들은 아파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올라요. 오히려 수익률로 따지면은 더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빌라 투자를 평생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오히려 종잣돈이 적을수록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보면 빨리 불려야 될수록 빌라 투자로 먼저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자산이 모아졌을 때 그 다음에 뭐 아파트 투자를 하시던 다른 투자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는 걸 저는 보통 그래서 추천해드린 편이에요. 그게 네. 아파트여도 서울 한 채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래도 아파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곳을 봤으면 좋겠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일 때 이 지방에서 하락장을 맞이하는 거랑 서울에서 하락장을 맞이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도 뭐 전세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전세가 그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특히 지방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입지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그래도 한 채를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좋아지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물건부터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매번 투자가 성공적이긴 좀 어렵잖아요. 네. 부세님도 실패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을까요? 시세보다 싸게 사는 원칙을 첫 번째로 지켰기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팔 때도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하시려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뭐 500만 원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내가 이 가격까지 깎으면서 이렇게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팔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이거를 팔고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더 좋은 물건 투자하면 되지.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안 팔면은 매도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팔 때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하시는 분도 나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물건 사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전마진을 생각을 하고 사기를 희망하시거든요. 파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하지만 사는 사람의 이득도 생각하면서 해야지만이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팔 때도 제가 이제 다른 말로 까치밥 이론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좀 잘 그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만약에 산다고 하면 시세보다 그래도 10% 이상 싸게 사는 걸 목표로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5억짜리 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 이렇게 이제 목표로 들어가고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뭐 빌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한 수익률 100% 정도 이상 본다. 근데 뭐 수익률 100% 보면은 뭐 150%, 200%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 더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가 목표한 수익률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면은 미련 없이 파는 편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희 월브TV 시청자 중에 올해는 꼭 돈 공부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을 돈 공부 방법
딱 한 가지만 추천을 한다면요? 보통은 이제 재테크 뭐 동공부 시작을 할 때 무작정 뭐 이렇게 책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책은 사실 처음에 오히려 시작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영상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EBS 자본주의 5부작을 꼭 시청하라고 얘기 드린 편이에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보고 시작을 했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이해뿐만이 아니라 뭐 소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봐도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5부작을 꼭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세님이 추천하는 재테크 순서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초보자들은 일단 이것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봐라. 왜냐면 아까 그 투자 성향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거기서 순서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그 EBS 자본주의 일단 영상을 무조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어려운 책은 보지 마시고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책부터, 그런 책부터 일단은 한두 권 정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요즘에는 뭐 보면은 유튜브로 막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오히려 전 초보자일 때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을 때 유튜브를 보는 건 괜찮은데, 완성이 안 돼 있을 때 유튜브를 보는 건 오히려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본인에 대한 그런 투자 어떤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뭐 유튜브는 워낙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투자 방향성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저는 한번 오히려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뭐 부동산 기사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단기간에 내가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 읽기 말씀하셨는데 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아니면 좀 뜻깊게 보셨던 거? 추천하고 싶은 책은 워낙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고전이긴 하지만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한번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송사무장님의 엑시트 라는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저는 가끔 이제 그 책을 한 번씩 읽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때 읽는 그 느낌도 또 다른데 지금 읽어도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책 2권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